아무리 설득을 하고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해도 안 믿으니 여기저기서 보고서도 나오고 서한도 나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갸우뚱하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국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보다 훨씬 더 전망치를 뛰어넘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이벤트가 오늘 좀 있었거든요. 83만 원에 17만 원. 사실 저렇게 되면요, 200조 잡고요, 두 개 회사에 오늘 시가총액 1000조라고 치면 벌어들이는 내년도 이익 대비해서는 싼 밸류에이션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냐? 피는 꺾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겠고, 휴가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은 될 수 있을 텐데, 요즘 삼성전자가 좀 강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갈 거예요. 지금 뭐 보니까 이제 PCB도 쇼티지 나오고 뭐 MLC 다 쇼티지고 다 구조적 성장이고 다 슈퍼사이클이래요. 그거는 결국에는 Q가 붙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고점에서 참 월요일마다 올랐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5주 연속 오르다가 그 약속의 월요일이 오늘은 좀 깨졌습니다. 특히나 좀 상승부를 켜다가 좀 음봉이 좀 길어져 가지고 약간 찝찝함이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살짝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약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젠슨왕 CEO가 AI 버블에 대해서 약간 논란을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낮춰준 부분이 있고, 이제 나머지 좀 남아 있는 거라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이제 경로가 되는지가 이제 부분이었는데, 연준의 뭐 1인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2인자, 뉴욕 연방은 총재라는 그 자리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단기간 내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순식간에 7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약간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요즘 저는 자꾸 이게 제가 기대했던 거를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미국 흐름을 우리가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간 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코스피가 1%대 상승을 기록하게 됐고, 물론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좀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보다는 약했거든요. 그래서 뭐 장중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오케이, 뭐 바이오가 좀 빠지니까 그랬는데, 야, 이거 뭐 코스피까지도 줄줄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답답한, 하루 종일 좀 약간 답답한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이라는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신뢰가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시간이 이제 FOMC 회의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라고 시장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뭐 2인자에 대한 입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또 누가 이야기하면 툭 내려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제로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막상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하더라도 이미 아무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텐데, 지금은 금요일날 반응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FOMC 회의까지는 조금 더 남았나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아마 퐁당퐁당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오면 좀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뭐 당분간은 박스권의 이 답답한 흐름이 적어도 12월 12일 날 방향성이 좀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불가피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장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열리기 전부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또 댓글도 보면 막 존 윌리엄스 좋아진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 발언만으로 오늘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겠지라고 유추를 했던 건데, 역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특히 이제 항상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는 거는 수급적인 측면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좀 깊었고 그런데 또 선물 시장에서는 9,5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이 현상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전에 대표님께서 수급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저한테 하셨었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런 멋진 말을 하셨.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동시효과에 왜 점프 다운 팍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20일 날인가 그때도 4,000포인트, 4,020인가 동시효과 20포인트를 뺐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뭐 뭔가 던지던데 뭐 또 보니까 MSCI 뭐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그냥 그때 나오는 수급이면 내일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나올 힘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쭉 원래 그렇잖아요. 월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하하호호 웃는 날입니다. 맞아요. 네. 왜 그렇게 만드셨던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원래 반등하고 네. 화요일 또 빠지고요. 수요일 날 삐질거리다가 삐질삐질하다가 금요일 날 또 빠지는 게 3주 연속에. 그러니까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프로그램에서도 썸네일 저는 항상 웃고 이진우 소장님 항상 이러고 있는 썸네일이거든요. 이게 월요일 오르고 금요일 폭락하고 이게 루틴이었는데 그 루틴이 깨져버린. 바꿔주세요. 이러면 제가 금요일이랑 월요일이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약간 보니까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변곡점은 이번엔 수요일 같아요. 수요일인데 또 그걸 받고 저희 목요일로 가죠. 네. 그러네요. 네. 수요일 날 미국은 일단 추수감사절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지표 쫙 발표하고 난 몰라 이러고 이제 놀러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PC 지표죠. 그건 또 물가 CPI 지표가 나올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발표되는 게 PC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나마 이걸 보고 뭐 고용은 또 9월 달 거다 보니까 그냥 또 영향력은 좀 적다고 하는데 요게 또 의외로 그냥 탁 튀어버린다. 그러면 또 시장이 좀 싸게 변하겠죠. 네. 네, 그런 쪽과 또 봐야 될 게 개인소득 소비 지출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소득은 늘어나는 게 별로 없는데 지출도 완전히 안 쓴다라고 하는 이상한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이래서 소비 심리가 51까지 간 최저치 뭐 역사적 뭐 최저치 부근이라면서요 지금이. 네, 그렇게까지 나오는구나 그러면 또 분위기 안 좋아지겠죠. 네, 반대로는 물가 별로 안 올랐네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 가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쉬는데 우리만 또 쫙.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패턴을 바꾸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이 또 오히려 우와하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변곡점을 수요일 날 미국 시장과 이제 목요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역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AI 버블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도 해외 투자은행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갸우뚱하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해도 외국계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과연 지금 그러면 이거를 투자로 언제쯤 어떻게 이입을 해서 우리가 좀 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AI 버블론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입장문을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렇게 보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내보낸 부분들을 페이지 하나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우리는 자사주 쌀 때부터 매입해서 지금 주주 이익을 잘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재고가 좀 늘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랙 웨일 출시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 때문에 약간 재고가 늘어난 거지 뭐 수요 둔은 아니다. 뭐 그러면 간단한 코멘트 있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 우리 매출 채권들은 한 번씩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이제 돈 빌리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안 갚으면 이 매출 채권 회수가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연계된 채권도 거의 없고 뭐 회수 기간도 뭐 거의 비슷한 일치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 부풀리기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 부정 사례와 과거의 엔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매도 뭐 이슈. 근데 피터 틸과 손정희 회장 쪽에서 이렇게 매도한 부분은 그분들은 우리 회사 내부자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한 거와 회사 내부 사정과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입장문도 내줄 정도로 좀 답답한가 봐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내는 것도 저도 거의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입장문도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CT 또 그룹에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또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이 2026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국내 우리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보다 훨씬 더 전망치를 뛰어넘는 그런 숫자를 제시하면서 지금 주가도 아직 거기 지금 가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벤트가 오늘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CT가 좀 목표 주가를 반도체에 있어서는 좀 세게 그렇죠. 선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좀 유의미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지금 보시면 83만 원에 삼성전자죠? 17만 원. 지금 10만 전자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지금 9만 6천. 10만 전자 지금 다시 내려. 이거 워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10만 전자를 중심으로 살짝 헷갈렸는데 어쨌든 10만 원 치고 그러면 70%나 상승 여력이 또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럼 뭐 대단한 거잖아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왔는데 10만 원 정도 잡고 다시 70%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아직도 내년도 가서도 제약될 거니까 이거는 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가 아직도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논리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전체 생산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HBM 쪽에 이만큼 할당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메모리 쪽에 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쇼티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가격 상승이 자꾸 촉발되고 ASP가 올라간다. 당연히 이제 이 메모리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CT에서는 상향 조정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숫자 한번 보면 4분기 실적부터도 지금 되게 세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요거가 우리나라에서 컨센서스거든요. 4분기 보면 한 14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요게 잘 안 보시죠? 아니 네. 네. 단위가 억 원입니다. 네, 저 약간 놀랐던 게 아까 방금 제가 살짝 봤는데 20조 영업이익. 맞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은 삼성전자 컨센서스를 4분기에 14조 3천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보통 저렇죠. 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이만큼이나 더 올려서 20조 원 정도로 지금 올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4분기 영업.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조금 더 임팩트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 걸 기반으로 지금 올리는 거지. 실적 기반 없이 올리면 사실은 이제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내년도에 96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거는 알겠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실적 전망치 예상치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제품 가격에 연동해서 실적을 추정하는 거겠지만. 근데 요거 아까 이제 앞에 우리 갔다가 지금 뒤로 잠깐 갔다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 아까 우리 CT 봤잖아요. CT가 지금 삼성전자 115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 96조입니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한 2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하겠습니까? 오늘 장기 조절을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왼쪽이 여기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SK하이닉스입니다. 내년도에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컨센서스를 내놓은 걸 가지고 오른쪽을 합산을 해본 겁니다. 아까 210조 정도였잖아요. 내년도 CT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시면 제일 세게 보는 쪽은 하나증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나증권에 우리 팀장님 하고 가셨는데 삼성전자 96조 그리고 SK하이닉스 77조 요거 더하면 약 17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CT에서 오늘 그렇죠. 업사이드를 위로 30% 이상 지금 위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은 내년도 또 어느 순간 가봐야 어느 시점 가야 알 수 있는 거고 네. 저렇게 올리는 거에 대한 상당히 근거는 어쨌든 쇼티지가 이어지고 뭐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올린다 뭐 이렇게 CT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되면요 200조 잡고요 네. 두 개 회사의 오늘 시가총액 1000조라고 치면 사실은 벌어들이는 내년도 이익 대비해서는 4~5배밖에 안 되거든 밸류에이션이 네. PER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다면 네, POR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되게 그러면 비싸지 않고 그죠 싼 밸류에이션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냐?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저한테 역으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까지는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앵커님은 해답을 알고 계시는 거 싶어서 네. 한번 네, 여쭤보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금 누가 내놓겠습니까? 네. 저렇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비싼 건 아닌데 주가가 단계에 오신다. 결국에는 뭐 다시 돌고 돌아서 글로벌 유동성, 네. 그죠? 수급 뭐 이런 부분으로밖에 풀 수 없는 안타까운 지금 뭐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오니까 밸류에이션은 더 싸지고 있지.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지.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고 쉬고 있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QT의 종료라든지 FOMC 회의의 종료라든지 그 끝나고 이제 뭐 금리의 경로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결론이 좀 나야 나고 글로벌 유동성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유동성 중에 하나가 또 달러 인덱스잖아요. 우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인데 금요일날 달러가 약간 그 금리가 진정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약간 달러 약세 쪽으로 돼야 신흥국 쪽에 이제 자산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비트코인도 또 안정을 찾으면 또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전망은 좋고 모든 것이 다 뭐 좋고 주가가 떨어져서 더 매력적이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뭐 수급이 뭐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2~3주 정도 길면 3주 짧게는 한 2주 정도까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박스권 내지는 약간의 뭐 기간 조정 정도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벤트 끝난 이후에 진짜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일단 업데이트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혹시 아까 그 표에 그 영업이익 전망치 우리 네, 국내 정리한 거 그 한 번만 혹시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고가 173조고 그렇죠. 173조고 제일 최저는 상상인 증권에서 100조도 안 되는 97조입니다. 네. 근데 요거 업데이트가 10월 13일 이후로 상상인 증권에서는 조금 바쁘신 것 같아요. 그 뒤로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요거 숫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중심으로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한 130~140조 정도 평균이 되겠네요. 11월에 나온 네, 저는 요 전체를 평균 내서 148조니까 여기에서 평균 내면 좀 더 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CT하고는 갭이 한 50조 정도 약 40~50조 정도는 우리나라 컨센서스랑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0~50조면 분기당 10조씩이라는 건데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CT를 따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지 그거는 앞으로 계속 좀 추적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CT 쪽이 맞을지 우리 또 우리 국내 쪽이 맞을지 명확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에 참 혼란스럽고 힘든 게 물론 이제 농담삼아 저도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내년 코스피 전망 상단을 어디는 4,500 어디는 7,500 얘기할 정 야, 이거 일부러 딱 아니 일부러 아니 이거는 딱 얻어낸 것 같습니다.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계신 거죠. 7,500의 주인공.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는 요즘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KB증권에서 7,500 이야기 하자마자 시장 빠진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 공교롭게 타이밍이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코스피 상단도 그렇고. 어떤 빅2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그렇고 증권사별로도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산업이나 기업 전망은 될지언정
이게 또 주가랑 100% 커플링이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움의 정답을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희가 왜 정답을 내려야 되는 상황?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정답을 말씀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대표님의 의견과 전망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어요. 저희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한번 딱 본다. 유튜브 보고 나서 그럼 나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골라준 픽,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지나가는 말투로 하는 거 가지고 잠깐만 저런 게 그럴 수도 있나?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디벨롭 했다가 그걸 가지고 또 와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 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냥 어쩌다가 갖고 있어서 네, 저는 오해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뭐 찍어달라거나 정답을 맞추거나 목표 주가를 뭐 설정해달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예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좀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렇죠. AI나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제 고민의 결과는 보니까 또 첫 번째 요즘 삼성전자가 좀 강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비슷하게 갈 거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뭐 성과 내기 전까지는 플러스 알파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 둘 다 그냥 갖고 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 팀장님 갖고 나온 자료 중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CT에서 전망치에 대한 흐름이 2026년부터 2027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업사이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더 나와요. 왜 그러냐면 HBM 효과겠죠. 근데 그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가 뭔가 변화가 들어서 삼성전자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좀 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PR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시장에 부각이 되겠죠. 그때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것만 보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2027년도 영업이익 100조, 90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율적으로는 떨어집니다. 2027년이. 그러면 고점이 언제 나올까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도체를 보면서 이번에 21일자까지 수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좋았다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뭐 20%인가 더 21%인가 올랐다고 보는데 잘 보시게 되면 거의 P는 쫙 하고 급증합니다. 중량이 못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량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들은 막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지라고 하다가 일단 주문 포기하는 쪽도 나옵니다. 이게 약간 좀 아마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뭔가 나와야 될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P와 Q가 동반적으로 강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쇼티지는 관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코로나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이닉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쇼티지 나온다고 맨 처음엔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실적을 보니까 못 따라옵니다. 왜냐면 쇼티지인데 그걸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나오고 빠져버린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체크하는 거는 쇼티지 좋습니다. 가격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 되겠으니까 뭐 장기 계약하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Q가 충분히 붙어줘야겠죠. 그럼 저는 실적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또 고민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뭐 보니까 이제 PCB도 쇼티지 나오고 쇼티지 나올 거 뭐 MLC 대만의 야교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라 밑에 회사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그널들이 쇼티지의 시그널이다. 다 쇼티지고 다 구조적 성장이고 다 슈퍼사이클이래요. 그거는 결국에는 Q가 붙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고점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지 그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너무 이렇게 솟다 보니까 그게 약간만 증가율이 꺾여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너무 큰 폭으로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Q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뭐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이런 때 조정 나오면 잘 사면 돼요. 이럴 때 이런 때 조정 나올 때 네. 이상입니다. 이럴 때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잘 사면 된다는 건 일단 당분간은 P는 꺾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겠고 그렇죠. Q가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은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그 결에서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해도 안 믿으니 뭐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보고서도 나오고 서한도 나오고 하는 건데 관련한 내용 또 대표님께서도 준비하셨으니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요? 메모리 반도체 이거요?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까 시티는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이쪽도 보게 되면 일단 목표가를 상향시켰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3분기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엔비디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해는 가네요. 그래도. 네, 그거 갑자기 아까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고 그쪽에서 그래서 젠슨원 선생님의 답답함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쪽이 대표적인 미국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쪽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건 스탠리는 보는 게 이제 아까 시티랑 거의 똑같습니다.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는 이유가 시장의 타이트닝, 그래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SMIC에서 죄송합니다. DDR5 공급했다고 이제 양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테스트한 결과가 뭐 누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뒤지는 쪽으로 내놓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믿지 마. 그거는 그냥 초기 테스트입니다. 양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얼만큼 수요를 끌어내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걸 우리 이제 뽑아냅니다. 50%가 불량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직까지는 거기에 너무 중국 쪽에 그러니까 걱정은 돼요. 걱정보다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 쌓이게 되면 그런 쪽도 쭉 올라올 테니까요. 근데 그게 싸움이 언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반도체 고점 쪽에서 중국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또 예전에 또 일본 업체랑 막 치킨 게임 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 나올 때 잘못하게 되면 또 조정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컨센서스를 각각 60%, 45%를 상회시키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근데 아직 Q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아직은 Q가 안 꺾인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두드러진 거는 DDR-S가 아니라 5인데 이거 DDR-S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DDR5 제품군에서 지금 공급 자체가 없는 수준의 위기.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지금 한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공급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 조정이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공급을 늘리게 되면 메모리 업체는 공급 늘렸을 때 이게 또 하나의 또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권이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공정상에서 변화되고 그냥 지금은 HBM 쪽만 계속 밀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해봐야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일단 다 쇼티지 심화되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다 목표가 상향하고 아마 이 분위기 쪽에서 크게 변화 없으면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긴 한데 Q가 제대로 받쳐주느냐. 그래서 Q가 계속 이거 우리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붙어줘야 쇼티지가 계속 또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 흐름들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내용 살펴주신 김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거 구글 관련된 자료도 그냥 지금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힘든데. 해주시죠.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도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시키면 또 하는 것도 얼굴 벌개졌어요 지금. 그래서 AI 수요가 폭발해서 6개월마다 처리 용량 2배씩 늘려야 된다라고 CNBC 인터뷰에서 CFO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즘 구글 얘기가 참 많네요. 원래 잘 나가는 집은 이제 다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그러니까 구글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또 이런데 AI 버블이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 5년 안에 현재보다 1000배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들은 모자라요.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마이클 버리 형님은 조만간 기다려라. 예, 내가 뭐 큰 거 하나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격돌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죠. 예, 오히려 이런 때가 매매하기는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는 내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했을 때 AI 사용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이번에 보니까 제미나이 3.0 프로 나왔죠. 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거 나노 바나나 네. 이거 나오고 뭐 저희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난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네. 뭐 이것도 변형해보고 이것도 변형해보고 뭐 사진 가지고 3D가 된다면서요. 그게 네. 사진 가지고 3D 되는데 그게 4K로 나오다 보니까 뭐하고 뭐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동영상 이미지 생성에서도 수천 대 GPU가 몇 분씩 풀 가동된대요. 하나에도.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쓰면 쓸수록 트래픽은 쫙 맞아요. 트래픽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챗GPT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미나이 건데 그때 이때가 많이 경제였나 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3.0 나온 다음에는 트래픽 보시면 이렇게 쭉 웹사이트 총 방문자 수니까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못 보는 숫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쪽에서 이게 그러면 지금 안착돼서 다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AI의 트래픽은 더 많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쓰고 안착되고 이제 요 상태가 나중에 가보게 되면 이게 어떤 자리냐면 저 밑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때는 에이전트가 다 움직이면서 알아서 돌아갈 텐데 그러면 그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숫자가 지금은 되게 와해 보이죠. 이제는 나중에 아닐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막 돌아가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돈 많이 쓰기. 네. 대규모 증설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전략. 그 자체 AI 칩을 계속 텐더에서 지금 계속 넘어와서 아이언우드. 네. 그것까지 가고 있고.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웃으셔가지고 이 드립은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몸 개그였습니다. 수채화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좀 뻐근해서 그랬어요. 하도 많이 말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전력 효율은 2018년도에 비해서 30배. 그러니까 전력이 계속 또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더 가볍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AI 버블 논란보다 업체들은 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주가가 문제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스토리는 훼손된 게 없고 오히려 사용량이나 전력량이나 치솟고 있고 반도체 가격들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고 피가 오른 상태에서 Q도 더 확장이 된다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이 투자하기에는 더 편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반도체 투자에서 상처를 받으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유념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Q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연으로 간단하게만 쪽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제일 핫한 쪽이 아까 이제 PCB 뭐 기판 쪽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거 케이스 보면 그 가수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보통 가수요는 우리 왜 그 빵 같은 거 왜 크보빵 같은 거 왜 되게 히트 치면 편의점에 여기 가서도 좀 나오면 연락 주세요. 여기 가서도 연락 주세요. 그렇죠. 막 몇 군데 가서 막 해놓잖아요. 근데 그 크보빵이 어느 순간 물량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 그렇죠. 훅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생산을 안 늘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빵 사면 돼. 이거 같이 가세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기는.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헛웃음이 나오네요. 자, 요거 화면 잠깐만 한번 봐주시면 2021년부터 22년 초까지 요 사이클이 그 기판 관련주들 쇼티지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잘 나오면서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다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21년, 22년 초까지 저렇게 난리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를 요 무렵에 한번 조회해 보시면 증설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보통 Q가 빠질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안 하던 이제 회사들이
이제 고객사들이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야, 가격 낮춰라. 왜냐면 요즘 왜 원가 부담 많이 되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메모리 가격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증설해? 안 해? 증설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이제 쇼티지니까 막 주문을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앵커니 같은 경우는 증설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빠질 건데 네. 급하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살 필요가 없죠. 살 리가 없죠. 네. 쫙 빼버리죠, 수요를. 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은 증설해놨죠. 물량이 다 빠져버리죠, 주문이. 그러면 고정비 효과로 숫자는 적자나고 다 그때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적자나면서 주가가 다 박살났던 그 사이클을 기억을 하시면 Q가 빠지려면 대규모 증설이 나와서 네, 고객사들이 주문을 쫙 빼는 흐름이 똑같이 반도체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과거 대비해서는 공격적인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클을 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조금 더 아직은 올 가능성은 좀 뒤로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증설해서 만약에 물량이 많이 풀려서 수요 지금 막 주문 넣는 것들을 확 빼버린다. 그러면 진짜 Q 빠지면서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어느 시점에 가서 뭐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과거에 21년, 22년에 걸었던 기판 관련된 그 사이클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해 이 반도체에도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그때 고점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Q와 관련해서 가수요가 이 물량 빠지는 거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학습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증설 뉴스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도체 꼭지다 뭐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 뉴스 나왔을 때도 초기에 그런 걱정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뭐 굉장히 제한적인 그다음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투자였으니까 뭐 이거는 금방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증설 이슈가 이런 그 밑에 있는 소부장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Q 측면에서 좋은 또 포인트 첨언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께서 그 12월 주요 일정들을 정리하셨다고 이게 또 어떻게 왜요? 벌써 12월 달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11월도 아직 다 안 갔는데. 근데 왜 웃으신 거예요? 아니 대표님 딱 코멘트 나오니까 대표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네? 맨날 나만 시켜 이런 거. 네. 아니 한번 이게 얘기를 11월 일정은 지금 딱 궁금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12월 일정을 너무 가득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가 시간 없을 때 하면 좀 죄송할 것 같아서. 시간 없어요.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2월 달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점주롭선 동시만기일. 그러니까 이때 요 분위기 따라서 요게 연결되다 보니까 또 아주 큰 변곡점. 우리로서는 사실상 같은 날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2월 11일. 이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쌓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많은 분들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아서 손해 본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지션이 아마 정리가 되고 새로 구축되는 과정 쪽에서 다른 거 말고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이제 그때 어떻게 바뀌는지 내년을 시장을 좋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베이시스가 이제 어차피 연말까지 해서 배당받고 거기서 베이시스가 확장되는 구조가 이제 그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 오라클 실적. 여기 시장에서 관심이 많죠. 지금 9일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실적인데 아마 재무 구조가 또 민감하게 또 볼 거예요. 현금 흐름 니네 안 좋다며. 그러면서 거기서 실적 발표하고 시장에서는 또 그 CDS 프리미엄 팍 튀는지 그것도 한번 볼 겁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정기 변경이 있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17일 날 마이크론 실적. 이거 가지고도 아마 우리가 이제 4분기 뭐 아까 GT에서 좋게 보는 것만큼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 많을 것 같고 정책회의 쭉 나오는데 요때 18, 19일 날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뭐 한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뭐 재건축 관련된 쪽 막 움직였는데 네, 근데 그거는 지금 국방부나 행정부 쪽에서 잘 모르는데 먼저
사위님께서 훅 가셔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일단 핵심은 이때 많이 논의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배당락이 29일, 30일, 31일 휴장. 네, 요거는 기억하셔야겠죠. 네, 저 보니까 벌써 한 해 이제 끝난 느낌이네요. 40일 남았어요 거래일 올해. 네, 38일 뭐 이렇게 나온다. 40 거래일이 남았어요. 40일 정도 그렇게 아까 지난주에가 그렇게 잠깐 본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왔네요. 아유 인생 금방이에요. 예, 금방이고 이제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한 살 더 드시게 생겼네요. 네. 다 같이 축하할 일이죠. 좀 철 더 들어야 될 텐데 철도 못 들고 지금. 네. 근데 중간에 중국이 솔직히 중국의 내수나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 계속 중국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뭐 맨날 나온다 그러면서 뭐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얘기가 뭐 아마 당분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뭐 정세 바뀌는지 그거 눈치 보겠죠. 저희는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